정보톡톡 오늘은 서울신문, 헬스조선, 건강을 위한 발걸음 등을 출처로 발견하기 어려워서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는 난소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을 85살이라고 볼 때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은 33%나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갑상선암이고 그 다음으로 유방암, 대장암 등이라고 하죠. 다른 암들에 비해서 난소암은 비교적 발병 확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소암은 그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서 발견이 어렵다는 겁니다. 비록 발생 확률은 낮지만 지난 5년간 약 50%나 환자 발생이 늘어났을 만큼 난소암은 무시할 수 없는 암인데요.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3기나 4기가 돼서야 진단을 받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난소암은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여성 암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암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일찍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생존율도 매우 높아지죠. 얼마나 일찍 발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난소암은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면서 난소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난소암의 원인입니다. 난소암은 왜 생길까요? 난소암의 원인이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유전 영향이 크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최근 추세로 보면 늦은 결혼과 저출산, 비만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임신 횟수가 많고 초경이 늦을수록 난소암 발병 위험은 줄어든다는군요. 너무 이른 나이에, 즉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초경을 하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요. 성조숙증의 가장 큰 원인은 소아비만이라고 하죠. 소아비만이 빠른 초경을 부르고 난소암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과 고지방식은 난소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군요. 또 임신 경험이 적을수록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 여건상 결혼을 늦추거나 아이를 늦게 또 적게 낳는데요. 이것이 난소암 위험까지 높입니다. 통계를 보면 북미나 유럽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환자 발생률이 낮다고 하는군요.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배재만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난소암은 배란 횟수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배란을 멈추게 돼서 발병 위험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도 난소암 발병 위험이 낮다는군요. 이어서 난소암의 위험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난소암은 모든 나이에 발생하지만 위험군은 50살 이상이고 특히 65살 이상의 여성은 진단 위험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난소암의 증상을 평소에 알아두고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문의에게 찾아가야 할 적신호들을 알아봅시다. 복부 팽만 또는 부종.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배가 팽팽하게 붓고 부피가 늘어나는 것은 난소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증상. 복부 팽만 외에도 소화불량, 변비, 복부 통증과 불편감, 배변 습관 변화 등도 위험 신호입니다. 골반의 통증. 골반 부위의 통증은 난소암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에 통증이 아무 이유 없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원인을 찾도록 하세요. 등의 통증. 아무 이유 없이 허리나 등 쪽에 통증이 자주 생기면 난소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잦은 소변. 중년 이후에 자주 소변이 마려운 증상을 겪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이런 증상은 과민성 방광을 비롯해서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도 난소암의 흔한 증상이니까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많은 여성들은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면 기뻐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이 빠지면 정상이 아니겠죠.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느는 것은 난소암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난소암에 걸리면 대체로 입맛이 없어지고 항상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군요. 피로감. 피로감도 난소암을 앓을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성관계 시의 통증. 성관계를 할 때 평소와 달리 자꾸 통증을 느낀다면 난소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폐경 이후의 질출혈, 빈혈, 잦은 복통 등도 난소암의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난소암의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앞에 말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려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40대 중반 이상의 여성이라면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한데요. 특히 난소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적 원인이 우려되는 경우라든가 임신한 적이 없는 중년 이후의 여성, 비만인 여성, 여성 호르몬 대체 치료를 오래 받는 여성,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초경을 시작한 여성 등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6개월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소암 고위험군을 살펴보죠. 난소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출산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 12살 이전에 초경을 시작한 여성, 비만인 여성, 여성 호르몬 대체 치료를 오래 받는 여성 등입니다. 난소암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진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CT나 MRI 또는 혈액 항원 검사를 통해서 초기라도 난소암 진단이 가능합니다. 난소암은 발견이 늦어지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망률도 높은 데다 재발률도 높은 두려운 질병이지만 일찍 발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등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기검진을 생활화하기 바랍니다.